안녕하세요. 녹십자 아이메드 김상만입니다. 제가 구멍 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멍 말고 이 부신을 과잉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적인 원인은 바로 사고방식이 달라요. 사고방식이 너무 부정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 부신의 이 쓰임새는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뭘 하더라도 목표가 너무 확실해요. 이런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부신을 너무 과잉하게 써요. 그거를 감당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나고 이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부신이 너무 과잉을 해서 더 이상 쓸 부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과잉된 그 부신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이 과잉 형태, 패스트 타입 또는 항진형 타입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별명은 주위에서 해결사라고 얘기를 들어요. 모든 친구들이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얘기를 다 들어줘. 또 해결해줘. 솔루션을 줘.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부신을 쓰는지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거를 나중에 부신기능 저하증 환자들한테 얘기를 하면 100% 다 그러고 있어요. 그걸 못 고쳐요. 그럼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걱정이 없으면 남의 걱정까지 해주는 이런 분들은 생활 태도를 꼭 바꿔야 돼요. 적어도 치료 기간만이라도 좀 바꿔주셔야 돼요. 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이라도 그 태도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쪽의 어떤 이 과잉 형태의 사람들은 이 부신 사용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신 사용 줄이기에도 하나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모르게 부신을 많이 쓰는 음식물 섭취가 있어요. 우리 몸에는요, 알러지가 있는 음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러지라고 하는 건 그 음식을 먹으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알러지 반응,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부신이 동원이 되죠.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내가 소화시키기 힘든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 같은 경우 우리가 음식 불내성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80%가 가지고 있다는 유당불내성입니다. 유제품에 대한 소화 효소가 없어요. 그 불내성만 있는 게 아니라 검사를 해보면요, 자기가 소화 못 시키는 어떤 음식들이 되게 많아요. 또 하나가 여러분들 섬유질이 다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세요? 이 섬유질을 소화 못 시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췌장에서 셀룰라이드라고 하는 그 효소가 잘 분해되는 사람은 채식이 잘 맞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게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장에 그대로 가서 장내세균 불균형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쉽게 하는 방법이 현미 먹었는데 변으로 바로 나오시는 분들 있죠. 흑향미 먹었는데 까만 게 그대로 둥둥 뜨시는 분들 있죠. 변 보면 그 사람도 안 맞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괜히 그 섬유질, 뭐 현미밥 이런 거 먹을 필요 없어요. 그냥 쌀밥 드세요.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음식을 아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음식 자체가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육류라든가 그 첨가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항염 음식 피라미드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염증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녹황색 채소, 그 베리류 섭취는 늘리고 레드 와인, 감미료, 육류 이런 걸 좀 줄여줘야 돼요. 레드 와인만큼 또 히스타민이 많은 음식이 없거든요. 히스타민은 염증 유발 물질이에요. 그래서 레드 와인을 또 많이 먹게 되면 부신이 그 염증을 막기 위해서 또 동원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자체가 부신에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식단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나중에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세세적으로 여러분에게 다룰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부신인 제가 환경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자기도 모르는 어떤 환경, 물론 대표적인 거는 그 기온 변화죠. 또 기압 변화예요. 그래서 기온 변화, 기압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또 부신이 많이 동원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세집 증후군 같은 이런 것들 가능하면은 피하는 게 좋아요. 부신이 튼튼한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부신이 저하되고 이렇게 나한테 적이 될 수 있는 게 없을까?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신을 만드는 거, 이제까지는 구멍 메꾸고 또 부신 쓰는 거를 막는 게 중요하다면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건 뭐냐면은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쭉 있지만 부신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자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이 부신의 호르몬의 리듬이 오전 8시에 최고가 되고 그 후부터 조금씩은 변화가 있어도 점점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신이 만들어지려면 가장 좋은 건 뭐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적응을 안 하고 푹 자야지 얘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 부신 만들려면 적어도 하루 6시간의 어떤 숙면, 수면보다도 숙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 자야 돼요. 그 잠을 6시간 잤는데 쪼개기 잠이라든가 이런 거는 부신이 잘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6시간의 숙면이 되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신 기능 저하증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분들이 3교대 근무 하시는 직업들이에요. 왜냐하면 잘 때 자고 일할 때 일해야 되는데 이 리듬이 깨지게 되면 이 부신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 이거 심각한 부신 기능 저하증이다 그러면 이직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들어서 사는 거는 더 힘들잖아요. 그리고 밤샘은 가능하면 피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부신 만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숙면입니다. 부신 만드는 데 좋은 거, 잘 먹는 것도 있는데 바로 스트레스를 피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피하는 거는 안 쓰는 거고, 만드는 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 하고 싶은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신 기능 저하증 정도의 어떤 병이 돼갖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뭐 하는 게 재밌어요? 뭐 하면 좋죠? 전 모르겠는데요. 좋은 음악 들으세요?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좋은 음악이 뭐예요? 이러신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부신 고갈이 된 거예요. 이 부신을 못 만든 거예요. 그걸 다시 찾아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가 뭐였는지를 찾아내는 것도 치료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운동하기 싫은데 운동하지 마세요. 운동하고 싶은 사람은 하세요. 등산하고 싶지 않았는데 등산하지 마세요. 뭐 먹고 싶은 거 억지로 먹을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거 찾는 게 이 부신 기능 저하증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치료가 됩니다. 자, 이거는 한번 따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신 만드는 어떤 미네랄, 지방, 비타민 이런 영양을 조금 섭취하는 게 굉장히 도움은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전문가가 만들어 놓으면 그것만 따라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에 따라서 자기한테 부신을 만드는 비타민, 미네랄이 달라요. 체형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영양 흡수가 안 되고 먹는 게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주사도 있습니다. 부신을 강화시켜주는 뭐 감초 주사니, 미네랄 주사니, 비타민 C, 뭐 비타민 B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역시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의 상담을 받으시고, 만약에 내가 스스로 생활 태도 이런 거를 바꾸기가 너무 힘들고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너무 힘들고 해도 효과가 없으면 의사 선생님의 상담을 받고 주사 치료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괄적으로 제가 부신 기능의 치료는 이렇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